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이제 나경원 의원 출마하냐 불출마하냐 얘기했는데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나경원 의원도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그러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죠? 전당대회가 불출마 사태로 벌어져서 출마. 전당대회보다 왜 네. 불출마했나 이게 이슈가 돼서 전당대회가 윤심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불출마 때문에 더 이슈가 돼버린 권성동 불출마. 희한한 권선동은 원래 뭐 예.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6명 중에서 꼴등하면 끝나잖아요. 스스로 그동안 완전- 윤핵관 핵심이라고 폼 잡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니까 빨리 접은 게 맞는데 스스로 만든 겁니까? 뭐 나경원 의원은 요즘 그 드라마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학폭. 학폭. 그게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에서 학폭보다 더한 반이성적 집단 린치, 왕따, 따돌리기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국회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또 그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그 선배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원로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예. 평소에 뭐 입으로 많이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하더라고.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50명 나와가지고 나경원 그래서 그 의원을 초선 의원 중에서 성토했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배현진 의원. 내가 좀 예의주시 좀 해보자. 배현진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행태를 한번 보자. 제가 국회 한 12년 해봤잖아요. 예. 국회 해봤더니 여성 의원들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아니고 이게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니면 남성 의원들 싫어하는 경우도 많죠. 남성 의원들은 뭐 어쩌다가 그런데 서로 안 부딪히려고 하는데 요즘 그 1966년도에 나왔던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주연했잖아요. 그때 여주인공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느냐 이렇게 물을 때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딱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상황을 알았는데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더라.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 주인공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시려고 지금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법자가 누구냐. 그래서 전당대회가 제가 예측했던 대로 뭐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든 나경원 전 의원이 올라가든 그 표의 3분의 2는 표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 이제 유승민 의원까지 이제 그만뒀잖아.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서 한 9에서 12% 얻었잖아요. 예. 그 표는 거의 90%가 반 윤핵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되는 건데 그 표를 흡수하는 거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부지리로 어부지리로. 능력도 별로 없는데 국민 앞에 대싸기 쇼를 했잖아요. 양말 벗어가지고 그거 아껴가지고 1,500을 했다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분당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시장 가면은 첫 번째 먹는 게 오뎅, 두 번째 사는 게 양말이에요. 지역구에 시장을 안 다녔나? 우리 그 주식 아는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이 1,000억 기부할 때 대강 뭐 무슨 돈으로 기부했는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오늘 두루 저격하시네. 그런데 언론들이 안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이고 막 얼마나 답답하면은 김기현 의원이 잘 모르는 남진 선생하고 뭐 사진 찍고 안철수 의원이 뭐 양말 들이대고 할 때는 야 이게 답답하긴 답답한가 보다.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양자인데 대통령 선거 비슷할 것 같아요. 박빙으로. 박빙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위 오만한 지도부가 예.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버렸다. 여기서 오만한 지도부라는 거는 정진석 비대위죠. 정진석 비대위. 왜냐하면 그때 룰 변경할 때 예. 결선 그냥 투표. 뭐 결선 투표 없이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다 집어넣으면 1차에서 끝나잖아요. 예. 2차 결선 투표 없으면은 당연히 김기현이 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거를 불안하잖아요. 10%안 되는 김기현을 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낮았고 유승민 의원이 혹시 1, 2등 아래나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유승민 의원은 당내에서는 안 되지. 예. 거기는 나경원이나 뭐 안철수 상황으로 가는데 이걸 쪼다 보니까 대통령실까지 나가지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 제가 지난번에 당무 개입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경원 역풍을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이 맡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용기가 없으니까 불출마 용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압력에 굴종한 거지, 굴복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경원이 나오고 났더니 사실은 나경원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혹은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표가 지금 안철수한테 나경원 간다는 의원을 거잖아요. 지지했던 사람들의 3분의 2는 안철수 지지를 하고요. 네. 3분의 1 정도는 관망이에요, 그냥 보고 있는 상황. 근데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거니까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박빙이라고 보시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를 예.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한 50만이 늘었다고요. 예. 그 당원들의 분석이 안 돼요. 이분들의 성향이. 제대로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한 80만, 90만 되면요. 예. 국민의힘이 당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혁 구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견제 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세력도 있어요. 또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지지를 할 거다. 이번에 그 선택적 지지가 지금은 윤핵관들이 너무 설쳤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꼴보기 싫어한다는 거죠. 스타트에는 안철수 독주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봐요. 근데 이제 결국 박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안철수 당대표가 탄생해버리면 그럼 레임덕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철수 의원 잘 아시잖아요. 뭐 아직 4년 남아 있는 권력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짱이 있나? 저는 너무 언론에서 띄워준 인물 아닌가요? 제 말은 당대표가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당대표 되면은 일부 뭐 안철수 의원 나름대로의 공천을 하겠지만은 예. 뭐 대통령실이나 또 타협할 것이다. 국민의힘 그거를 내몰라 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 어느 정도 가다가 비대위 꾸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공천권. 그거는 안철수 의원한테 달려 있겠죠. 원래 이제 비대위 꾸리는 거 잘하잖아요. 공천권 때문에. 비대위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비대위가 무엇을 하는지 이번 비대위가 했는 게 룰 변경한 것밖에 더 있어요. 결국 룰 변경해놨는데 잘못한 거라고요. 안철수 당대표 출범하면 대통령 면을 확 깎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난리법석을 떨어서 결국은 모두 다 떨궈내고 김기현 만들기로 했는데 당대표를 못 만들어냈으면 저는 뭐 대통령이 안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대통령이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믿고 싶은데 아니 중동 나간 사이에 대통령실이 너무 오버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좀 담대해져라. 집권 여당답게 뭐 담대한 게 뭐 이겨 올라오는 사람이 윤심이다. 이렇게 놔두면은 뭐 유승민 의원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 중에서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누가 되더라도 그게 윤심이에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너무 속삭거렸다. 누구 귀에다 대고 속삭거리는 겁니까? 뭐 윤핵관들이 예. 뭐 얘기했겠죠. 누군가는 뭐 한테 얘기를 했겠지. 혹시 대통령 부인의 뜻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 그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말하기는 그렇고 들으신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으신 이야기가. 아무튼 들으신 이야기 있긴 있군요. 아무튼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당이 자꾸 얘기하는데 예.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제 방향 타켓을 좀 바꿔라.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여성 국회의원들 예. 이렇게 10명을 만났죠. 모았잖아요. 비례도 만나고. 비례대표 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그건 첫 번째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과 그렇게 또 만났어요. 지역 만나 또 이래 만나잖아요. 예. 그런데 전당대회 좀 끝나고 만나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왜 시점을 그래 잡았느냐.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관심도 많고 공천에도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들 말들 하는데 여의도에선 성격상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성격상 그래서 성격상 공천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튼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라서 네. 저는 대통령께서 조용한 내조
그건 끝났죠 이미. 문정수 김정숙 여사 그 할 때 조용한 내조는 불가능하죠. 조용한 내조 하라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덜 조용한 내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역대. 지켜봐야죠. 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장애투쟁 이제 나가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슈를 보니까. 예. 이슈를 김건희 여사 쪽으로 화살을 맞추는 거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화하기 좋아하신다 그러잖아요. 강신업 변호사는 왜 출마한 겁니까? 컷오프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제 말은 팬클럽 회장 출신이 출마하는 것을 대통령 부인이 그럼 오해사 하고 막았을 법한데 안 막았잖아요. 강신업 변호사가 그 말 듣습니까? 안 이제 들었을 것이다.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원래 좀 바깥에 하다 보면은 우리 같이 뭐 자기 정치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만 하면은 자기 정치 한다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예.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생신날 가가지고 만나야 되겠다. 뭐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참 웃긴 사람이다. 우리는 6년 동안 그 바깥에서 투쟁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럴 예정 없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도 뭐 정치하는 사람에서 막말을 못하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좀 체면들이 없다. 다 알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 앞에 가서 뭐 식사라도 좀 드리고 싶다. 그거 쇼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쇼를 봐야 되고 안철수 양말 쇼 봐야 되죠. 김기현의 지인 쇼 봐야 되죠. 이놈의 정치가 이래 가도 되는가? 지인 그래서 쇼.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치인의 민낯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그 거품 정치인에 더 씌워진 거품을 좀 걷어내자. 거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는 분들 중에. 안철수. 왜요? 그다음에 홍준표. 홍준표. 제가 겪어보니까 대표님하고 감정 있는 분들 말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지지율 1인데 당대표. 좀 저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저는 뭐 이래저래 배신하는 사람들 좀 싫어해요. 이념적인 배신이든 뭐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배신이든